안녕하세요. S&P 500 10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현재 시황을 풀어주는 프링모입니다. 오늘은 금은 구리 가격이 동시에 사상 최고 수준을 찍었다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 뉴스가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주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펼쳐질 수 있을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하면서 경제 뉴스를 봐야 하는지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금은 구리가 같은 해에 최고점을 찍은 게 무려 4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금만 오른 것도 아니고요. 은과 구리까지 같이 이렇게 튀어 올랐다는 점이 좀 더 의미심장하죠. 저는 이럴 때면 과거에 공부했던 1978 년부터 80년 초까지의 경제 상황이 떠오릅니다. 이때도 이제 2차 오일 쇼크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불황의 공포 속에서 금과 은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던 그 시기가 약간 되자비처럼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왜 하필 2025 년에 금은 구리 가격이 이렇게 또다시 폭등을 하고 있는가? 먼저 지금 상황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으로 돈이 정말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으로 2022년도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9%까지 찍으면서 거의 40년 만에 물가 쇼크를 경험했었죠. 지금은 물론 2022년 이후에 금리 인상 사이클에 다시 진입하면서 그때보다는 이제 물가가 좀 내려왔지만 여전히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그 목표로 삼는 중립 금리죠. 2%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금속 가격이 저렇게 치솟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도 계속 한다고 하면 이 물가가 다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죠. 게다가 이제 최근 몇 분기 동안에는 그 달러도 계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달러 인덱스를 보니 100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은 이제 연준이 이 금리 인하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가 이제 점 찍는 그 차기 연준 의장은 지금보다 좀 더 금리에 대해서 완화적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 될 거라는 기대까지 섞여 있습니다. 이 미래의 달러 가치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현금 대신에 실물 자산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산업적인 수요라든지 아니면 미국 중국 무역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전쟁까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는 많아져서 가격이 높아져 있는 거기는 하지만 이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니까 이 가격이 위로 정말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45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45년 전에는 이 1970 년대 후반에 미국 경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조합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경기는 식어가는데 물가는 두 자릿수로 치솟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2차 오일 쇼크라고 해서 유가가 이제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당시 연준 의장은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물가를 잡는 쪽보다는 경기를 부양하는 쪽에 좀 더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네요. 연준은 인플레이션보다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시장에서는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진짜 진심으로 잡을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달러 가치는 당연히 그래서 더 약해지고 사람들은 달러 대신에 뭐 실물 자산이 금이라든지 은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1970 년과 1980 년대 초쯤 됩니다. 그때 은 가격은 1년 만에 7배 정도 폭등을 했었고요. 금 가격도 온스당 850달러 정도로 당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가격도 윌리엄 밀러 다음 연준 의장인 폴 볼커에 의해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볼커는 이 기준금리를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20%라는 그런 수치까지 끌어올려 버리면서 초고금리라는 극약 처방을 선택했습니다. 금리가 20%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처음에는 이 주식과 실물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실업률은 두 자릿수가 넘게 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물러가라는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근데 볼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밀러 같은 사람 때문에 연준이 항상 항복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장이 길들여져 왔었는데
볼커는 과거 연준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이제 꺾여지게 되었고 연준에 대한 신뢰도 점점 이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1980년에 최고점의 금은을 샀던 투자자들은 그 가격을 다시 보기까지 금은 약 27년, 은은 45년을 기다려야 됐다고 하네요. 물론 누가 이걸 기다리고 있었겠냐마는요. 금은 27년, 은은 무려 45년을 기다려서야 그 가격을 다시 보는 긴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과거와 현재가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점부터 좀 보면요. 첫 번째로는 먼저 이 돈의 가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때는 물가도 치솟고 달러는 흔들리고 인플레이션과 달러 약세에 대한 우려가 똑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준 정책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때는 연준이 이제 밀러 의장처럼 물가를 진지하게 잡을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연준이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너무 빨리 금리 완화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시장의 걱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속 가격에 투기적 요소가 섞여 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980년과는 다르게 지금은 은과 구리의 산업 수요가 훨씬 더 구조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같은 실물 수요가 상당 부분 가격을 잘 받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제도가 그때보다 훨씬 발달해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에 대한 점도표라든지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미리 시그널을 주고 그러다 보니 시장도 예전보다는 정책 경로를 예측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전장치라든지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1980년대보다는 훨씬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특정 세력이 시장을 통째로 흔드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심리와 군중 행동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의 얘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격이 더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늦게 들어가면 앞으로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고 포모가 반복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시장은 2025년 마지막인 12월 연준 금리 회의 인하에서의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월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무난하게 비둘기형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서 0.25% 정도 인하를 하고 점도표에서도 그냥 완만하게 인하 경로를 그려주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가속화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매파적 금리 인하입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금리를 내리기는 하는 거지만 기자 인터뷰나 문서에서는 이렇게 남기는 경우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와 추가 인하에 신중하겠다. 발표 직후에는 살짝 충격이 있긴 하겠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달러와 장기 금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금속 가격도 완만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파월이 아예 금리 인하를 미루는 선택입니다. 나는 시장의 기대보다 물가를 더 중시하겠다. 연준의 이제 마지막 자존심으로 영웅 대접을 받는 폴 볼커처럼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남는 것이라는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채권, 주식, 원자재, 코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 번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신뢰라는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남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980년대 초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런 볼커의 초고금리 선택이 그랬다는 걸 파월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게 물론 당장은 고통스러운 선택이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한번 무찌르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고 그냥 순순히 물러날 것이냐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자산이 상승하길 바라기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길 다들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누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달러는 계속 가치를 상실하고 결국은 폴 보커처럼 크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만한 조정을 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모두가 해피해지는 그런 선택이 아닐까 하네요. 오늘은 금은 구리 가격이 45년 만에 최고치를 한 번에 찍었다는 뉴스를 보고 과거와 동일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선택이 있었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25년 12월에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파악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시장을 흔들 만한 뉴스가 발생하면 S&P 500 역사를 토대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 제 생각과 의견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